중도의 비밀. 삶을 하나의 영적인 길로서 살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인 도덕경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 도덕경은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논하고 있다.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길을 뜻한다. 도란 매우 미묘한 것이라서 그것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고 그 언저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도덕경은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를 설한다. 그것은 음과 양, 여성과 남성,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을 논한다. 도덕경은 단번에 읽고도 한자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한 바탕이 있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영적 가르침들은 종종 알쏭달쏭한 말로써 진리의 핵심을 감춰놓는다. 하지만 이 균형, 이 도는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삶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우친 사람은 아무것도 읽지 않고도 이 진리를 알아낸다. 도를 이해하려면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눈앞에 있어도 놓쳐버린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도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쉬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다. 이 중간 어딘가에서 당신은 도를 지나쳤다. 진동추는 굶어 죽는 것과 배불러 죽는 것 사이를 왕래할 수 있다. 그것이 진동추의 양극단이다. 음과 양, 확장과 수축, 행위와 무의, 모든 것에는 양극단이 있다. 만사가 이 흔들리는 진동추의 이행 단계 중에 어딘가에 있다. 극단으로 가면 살아남지 못한다. 극단은 그토록 극단적이다. 예컨대 당신은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화씨 6000도는 어떤가? 당신은 즉석에서 증발해버릴 것이다. 추운 날씨가 좋다고? 절대 온도 0도는 어떤가? 당신 몸의 분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좀 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너무 가까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떤가? 식사도 함께하고 어딜 가도 함께 가고 모든 것을 함께한다. 전화를 할 때도 모든 통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사용한다.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어한 나머지 당신들은 동일한 인격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 극단이다. 다른 쪽 극단은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각자 자신의 일만 한다. 서로 독립적이다. 따로 있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로지 함께해야 할 일이 생겨야만 만난다. 하지만 여행도 따로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집도 따로 가지고 산다. 몇 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 이 양극단 모두가 결국 같은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어느 쪽이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말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양극단, 음극과 양극을 지니고 있다. 이제 좀 더 미묘한 수준으로 들어가 보자. 6000도나 절대 온도 0도는 심하다. 굶어 죽는 것도 죽도록 먹는 것도 관심 없다. 하지만 누군가와 매우 가까워서 늘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은 생각처럼 느껴진다. 최소한 잠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동추가 그 반대쪽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다. 당신은 너무 외롭게 지냈다. 너무나 많은 저녁을 홀로 먹었고 너무나 많은 영화를 혼자서 보았고 너무나 많은 여행을 홀로 다녔다. 다시 말해 당신의 진동추는 중심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진동추를 오른쪽에서 30도 당겼다가 놓으면 왼쪽으로 30도만큼의 폭으로 진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다. 노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면 세계의 법칙도 외부 세계의 법칙과 동일하다. 동일한 법칙이 세상 만사를 지배한다. 진동추를 이쪽으로 이만큼 당기면 그것은 저쪽으로 저만큼 흔들린다. 며칠 동안 굶주렸다면 당신은 음식을 보면 체면을 돌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허겁지겁 입에 쓸어 넣을 것이다. 얼마나 짐승처럼 행동하느냐는 짐승의 본능이 발동할 만큼 얼마나 굶었는가와 정확히 직결된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 있는가? 돈은 그 중간에 있다. 그곳은 어느 쪽으로도 미는 힘이 없는 곳이다. 음식이든 인간관계든 섹스든 돈이든 행위든 무의든 무엇이 됐든 간에 진동추는 그 사이의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것은 음양을 품고 있다. 도란 이 두 힘이 고요히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그리고 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힘들은 평화로운 조화 속에 머물려고 할 것이다. 도를 알고자 한다면 이 두 극단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극단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진동추는 한쪽 끝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한순간뿐이다. 진동추는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쉴 수 있을까? 영원히 머물 수 있다. 거기에는 균형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이다. 그것은 중심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것임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당신은 모든 것이 음과 양을 지니고 있고 또 고유한 균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균형점들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될 때 도를 이룬다. 이 전체적 균형은 시 공간 속을 움직이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의 힘은 엄청나다. 도의 힘을 상상해보고 싶다면 이리저리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당신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리로 곧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짓자로 흔들리면서 간다.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리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달리 말해서 흔들리면서 길을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을 높이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길 위에만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옆으로 흔들리는데 허비된 에너지가 중심으로 모아질 것이다. 이 집중된 에너지는 주어진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데 쓰일 수 있다. 이것이 도의 힘이다. 양극단 사이를 흔들리기를 멈추면 당신은 자신이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1시간 걸려서 하는 일을 당신은 몇 분 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일이 당신에게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양극단과 씨름하는 것과 중심에 머무르는 것의 차이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균형을 잡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위해 적당한 때가 되면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결과를 보상하는데 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행위의 결과로 몸의 짐을 지우는 것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양극단에다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극단에 치우칠수록 그것은 모든 노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일이 된다. 예컨대 언제나 함께 지내기를 고집하는 관계는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일과 같다. 다른 쪽 극단으로 가서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고 늘 외롭고 우울하다면 큰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뺏기는 짓이다. 행위의 효율은 당신이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은 진동추의 진동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므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삶을 사는 데 쓰지 못하게 된다. 극단은 좋은 스승이다. 양극단을 들여다보면 균형을 잃은 행동 습관의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